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일대에 새해 벽두부터 폭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북부, 메릴랜드주 중부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내렸습니다. 미 전국에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FDA가 추가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감염자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를 폐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등교 대신 화상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속출한 것입니다. 한편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입원 환자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NPT의 핵 보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5대 강개국이 핵전쟁과 핵 확산을 막자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달 회담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욕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칼날을 겨눴습니다.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인 이방카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해 첫 일정으로 육류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위기감 속에 밥상 물가 잡기에 본격 시동을 거는 셈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소수민족 인권 탄압 의혹을 받는 중국 신장 위구르족의 자치구 우루무치에 첫 자동차 대리점을 개설했습니다. 설립 이래 50년 동안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 미국 매장에 노동조합 결성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 국민의힘이 지도부 총사퇴 등 선거 대책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일정을 중단한 윤 후보는 오롯이 자신의 탓이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습니다. LA에서 3,200만 리터에 달하는 하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롱비치 등 인근 해변이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 각 기관과 단체, 사업체들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가운데 시무식은 생략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은 오늘과 내일 새해 경제 전망을 영조 경제학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진단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기온은 41도까지 내려가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기온 60도가량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입니다. 진행의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류민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가주 제48지구 연방하원 의원 미셸 박스틸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흑호랑이 해를 맞아 한인동포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발전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물류대란, 치솟는 인플레이션,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막바지까지 어려웠지만 여러분 모두 잘 이겨내셨습니다. 올해는 이 모든 악재에서 벗어나 한인 동포 사회가 정치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풍성함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아울러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9지구 연방하원의원 영킴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면서 힘과 용감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을 힘차고 용감하게 극복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고 더욱더 발전된 한인사회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미셸 박스틸 의원과 영김 의원의 새해 인사로 1월 3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새해가 되면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국인 FDA가 추가 접종 대상을 12살 이상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감염자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를 폐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식 먼저 워싱턴에서 와이튼 특파원입니다. 미국 FDA가 추가 접종 허용 나이를 현재 16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맞출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 것입니다. 또 추가 접종 간격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세부터 15세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백신 접종이 허용돼 이미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 만큼 수백만 명의 아동이 곧바로 추가 접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에 따르는 것입니다. Now, if a student tests positive, other students can take the test and stay in the classroom if they're not infected, rather than closing the whole school or having to quarantine. We can keep our K through 12 schools open.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구인 뉴욕시와 뉴욕주는 학교를 열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를 늘려 양성이 확인된 학생만 집에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We are going to keep our schools open and ensure that our children are safe in a safe environment. The transmission rate was less than 1% inside a school. In a household, it was over 15%. 하지만 뉴저지주와 미러키시 등 일부 지역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는 감염자 확산 탓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 또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집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번지면서 미국도 불안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격리하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병원과 학교 곳곳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경제가 멈춰서는 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미국 뉴욕에선 응급 의료 종사자의 30%와 경찰관의 20%, 그리고 소방관 17%가량이 코로나19로 병가를 낸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 기업까지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 당국은 이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3차 접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hat's our next move and decision. We're going to examine the numbers. If we feel we have to get to the place of making that mandatory, we're going to do that.
현재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2만 명가량, 일주일 전보다도 60% 이상 급증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느는 데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까지 속출하면서 일부 주정부들은 일선 병원의 인력난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 are working in hospitals that are coming down and being infected, so we're taking all kinds of actions. We believe that the next 4 to 6 weeks are really going to be a terrible point in this crisis, and it's. 학교가 개학하는 이번 주부터는 확진자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다고는 하지만 폭발적인 감염력 탓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hat I am so worried about over the next month or so is that our economy is going to shut down not because of policie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or from the state governments, but rather because so many of us are ill. 이와 관련해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확진자 수가 수직 상승하고는 있지만 방역 정책의 초점은 확진자 수가 아니라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한편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이렇게 급속히 확산하면서 새 학기 시작일인 오늘 등교 대신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속출했습니다. 뉴욕주의 시라큐스는 감염자 증가와 대체교사 부족을 이유로 오늘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위스콘신 밀워키의 학생 7만 5천 명은 교직원 가운데 감염자 증가로 인해 내일부터 화상 수업으로 전환하며 10일에나 다시 대면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스콘신 메디슨 역시 6일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육감은 교직원의 높은 감염률 탓에 5일까지 수업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학군인 일리노이주의 시카고는 35만 명의 학생들에 대한 대면 수업을 결정했지만 교원 노조가 반대하면서 오는 5일 원격 수업을 놓고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일리노이주의 피오리아는 방학을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입원 환자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변이 때문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입원 환자의 급증으로 이어질 경우 인력난을 겪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93,327명을 기록했다며 지난 2주 전과 비교해 35%가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신규 환자가 수직으로 상승하자 보건당국은 입원 환자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인 안소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오늘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입원율이 델타 변이보다 낮다고 해도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건강관리 시스템을 압박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의사당 의료진인 브라이언 모나하는 오늘 연방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사당 내에서 하루 수십 건의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일주일 평균 감염률이 1% 미만에서 13%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나하는 이에 따라 가능한 많은 의회 종사자들이 대면으로 하는 회의와 청문회를 줄이고 원격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감염된 가장 일반적인 위험은 리셉션 참석, 유흥 장소, 축하 행사나 가족 모임, 여행 및 혼잡한 실내와 같은 직장 바깥의 활동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나하는 의회에서 발견되는 감염의 61%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것이며 델타 변이 감염은 3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백신 미접종자 감염도 있지만 대부분이 접종자에게 나타나는 돌파 감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해 첫 백악관 일정으로 육류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 변수를 작용해 자칫하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대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밥상 물가 잡기에 본격 시동을 거는 셈입니다. 연말 연초를 델러웨어주 자택과 별장에서 보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 귀환해 소규모 농장과 목장, 업체들과 육류 가격 인하를 위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곳의 대형 육류 가공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건 착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지금 육류업계에서 나타난 일이라며 소규모 독립농장과 목장이 업계에서 쫓겨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세대를 걸쳐 지녀온 가족의 유산과 존엄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오늘 소규모 가공업체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경쟁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 한인 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뒤로하고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LA 한인회에서는 새해에도 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 Housing is Key Rent Relief Program과 같은 COVID-19 정부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신청을 도울 것입니다. 아직은 팬데믹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팬데믹이 종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때까지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권석대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이제 보다 안정되고 체계화된 대민 업무 활동 속에 미래를 바라보는 한인회로 발전되는 사업으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상징처럼 용맹하고 강인한 마음다짐으로 새해 소망과 함께 동포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한인 단체들이 올 한 해 건강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 협의회장 이성호입니다. 팬데믹과 이민 생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저희 민주평통 LA협의회에서도 자문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통일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그 감사함에 보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통일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5시 21분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소식 더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일대에 새해 벽두부터 폭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북부, 메릴랜드주 중부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최대 2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폭설로 연말 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연방정부는 비상근무 인력을 제외하고는 일시 폐쇄됐고 학교들도 휴교를 발표하거나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새해를 델라웨어 자택에서 맞이한 뒤 복귀하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 헬리콥터 대신 차편을 이용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백악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복귀 후 예정된 공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백악관 브리핑은 취소됐습니다. 눈 폭풍은 어젯밤 엘레바마와 켄터키, 테네시주에서 시작돼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와 웨스트버지니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견 지역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달 회담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가혹한 제재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Made it clear to President Putin that if he makes any more moves and goes into Ukraine, we will have severe sanctions. We will increase our presence in Europe with our NATO allies, and it will have to be a heavy price to pay for it.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이루어지면 미러 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며 언제든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일단 외교적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Мы не хотим войны.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об этом еще раз сказал, что нам конфликты не нужны, 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никому другому конфликты тоже.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지역 내전 등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었던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소련 독립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러시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 침공할 경우 경제 제재뿐 아니라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것도 분명히 밝힌 상황. 따라서 이달 10일과 12일 연달아 열리는 미러 고위급 회담과 나토 러시아 간 연쇄회담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핵 보유 공인 국가인 5개 강대국이 핵 전쟁과 핵 확산을 막자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나라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핵전쟁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며 절대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핵무기는 방어 목적과 침략의 억제, 전쟁 방지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 보유국 간의 전쟁을 막고 전쟁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자신들의 우선적 책임이라고 명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이번 성명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가 5년마다 여는 조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회의가 코로나19로 계속 연기되자 이를 대체한 성격을 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가 자신들이 주도한 성명이라고 발표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협상을 앞두고 평화 의지를 과시하는 뜻도 깔려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NPT의 핵 보유 공인 국가인 이들이 더 이상의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NPT의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는 속셈이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한 이번 선언은 북핵 문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 발효돼 191개 국가가 가입한 NPT는 5개 나라 외에 다른 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해 1차 북핵 위기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뉴욕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칼날을 거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레티샤 제임스 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한 뒤 그룹 경영을 자녀들에게 맡겼었는데요. 뉴욕주 검찰은 이미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휴양지와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 등에 대한 서류를 입수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소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테슬라가 소수민족 인권 탄압 의혹을 받는 중국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우르무치에 첫 자동차 대리점을 개설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테슬라가 지난해 12월 31일 회사 웨이보 계정에 우르무치의 테슬라 센터가 공식 오픈했다며 우리는
2021년 마지막 날 신장에서 만났다. 2022년에는 신장에서 전기차 여정을 함께 시작하자라고 공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를 합쳐 모두 30개 지역의 대리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강제 노동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했습니다. 설립 이래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스타벅스 미국 매장에 노동조합 결성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카고 도심 와바시 에비뉴의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방기관인 전미노동관계위원회에 찬반 투표 시행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시카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노조 결성이 최종 승인되면 이들은 북미 서비스 노조 지부 노동자 연맹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 기관과 단체, 사업체들도 오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시무식이 생략되거나 온라인상으로 대체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이 경제 불확실성의 한 해였다면 2022년 새해는 불균형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은 꽉 막힌 공급망과 결합된 총수요의 증가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는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찾아 경제가 정상화되는 데에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추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판브리지 인베스먼트 그룹 대표인 영조 경제학 박사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종류는 수요의 증가, 비용 인상 또는 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사실상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상품 수요의 증가로 인한 지출 급증이 상품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균형 회복은 현재의 대규모의 불균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해 전국의 경제 성장률은 4.5%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된 성장률입니다.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고물가가 올해에도 지속될 예정으로 올 한해 인플레이션은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 7% 가까운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에 비해서는 조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겠지만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고물가 상황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총소득이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노동시장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실업률은 4% 정도로 예상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정책 위반자들은 노동시장이 분명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월 말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2%이고 캘리포니아는 6.9%입니다. 팬데믹 이전의 호황기가 4%대의 실업률을 나타냈었는데 올해의 실업률은 수치상으로 4%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면서 총소득이 새로운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 위반자들은 노동시장이 분명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네,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새해 경제 전망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라디오 서울 보도국은 새해를 맞아서 올해 한 해 경제를 진단해보는 경제 전망 시리즈를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영조 경제학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새해 미국과 캘리포니아주의 전반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 기관과 단체, 사업체들도 오늘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시무식이 생략되거나 온라인상으로 대체됐다고 합니다. 정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무서운 확산세로 새해 첫
업무일에 대면으로 치러지던 시무식 풍경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새해 첫 업무일에 전 직원들이 모여 상견례 겸 시무식을 진행해왔던 LA 총영사관은 3일 시무식을 승낙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LA 한인에도 3일 시무식 없이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인은행권도 새해 첫 업무일 아침 일찍 전 직원들과 시무식을 통해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다지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은행장의 신년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동영상이나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으로 시무식을 대체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케빈 김행장은 3일 직원들에게 전달된 동영상 메시지에서 팬데믹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은행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자고 독려했습니다. CBB뱅크의 조앤 김행장은 이메일로 전 직원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하와이 오하나뱅크 인수합병으로 CBB뱅크의 시장이 확대된 것을 발판으로 새해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한미은행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안전지침에 따라 시무식을 개최하지 않고 반일이 행장이 직원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며 이 동영상에는 타주 지점과 본부, 본점 여러 부서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전하는 새해 인사도 함께 담았습니다. US 메트로뱅크도 김동일 행장이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에서 올해에도 자산, 예금 대출을 모두 25% 이상 올리고 적어도 신설 점포하나와 대출사무소 한두 개를 더 오픈할 계획이라며 은행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오픈뱅크도 온라인으로 시무식을 대체했습니다. 주요 단체들의 신년 할애식도 라스트미닛에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당초 4일 열 예정이었던 신년 할애식을 취소했고 당초 4일 한인타운의 사무실에서 임원들과 시무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LA 평통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혼란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하기는 무리라며 시무식을 취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5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틀째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한 채 선거대책위원회 개편 방안 마련에 주력합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윤 후보가 매일 아침 7시에 열리는 선대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수의심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윤 후보는 앞서 어젯밤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며 조기 수습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대위를 어떻게 다시 꾸릴지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몫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를 향해 선대위가 주문해준 대로 연기를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직접적인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KBS의 보도입니다. 선대위 개편 계획을 밝힌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이 비서실장 역할을 할 테니 윤석열 후보는 태도를 바꿔서 연기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와 일정을 김종인 위원장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후보가 의견이 있다고 해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면 말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연말 대구 경북 방문 때 거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했던 일, 당장 그제 공약 발표 현장에서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 그죠?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아까 50이라고 얘기했어요. 후보의 실언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후보에게 그저 연기하라는 주문은 사석에서나 할 얘기, 후보를 죽이는 소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대위와 원내 지도부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거취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이준석 대표도 책임이 크다는 당내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렇게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를 확인한 국민의힘이 선대위 전면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후보는 오롯이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어제 KBS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는 쪽으로 변동의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걸로 본다며 오히려 지나치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KBS 대선 후보 연속 대담 첫 순서로 출연한 이재명 후보. 먼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시장과 정책 당국의 판단이 달랐던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현 부동산 시장은 변동의 꼭지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외곽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경착륙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을 저희가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이자율이 오르고 시중의 유동성이 회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급격한 집값 하락도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과 관련해 청년과 경쟁하지 않는 영역은 정년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년과 경쟁하지 않는 영역들은 꽤 있죠. 예를 들면은 3D 업종은 아닐지라도 선호하지 않는 일반 중소기업 일자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세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또 다른 문제인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엄청난 사회적 결단과 장시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연금개혁위원회와 같은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엔 어려울 것 같다고 했고 말 바꾸기 논란은 국민의 뜻이 우선돼야 한다. 민주당이 미움받은 것도 신념과 가치를 너무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지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지배자를 지향하는 사람은 국민의 뜻 중요하잖아. 이거 오라 해. 이게 독재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 선대위의 전면 개편에 대해선 빨리 수습돼 합리적 경쟁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대전환 등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경제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46.76포인트 오른 36,58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0.38포인트 상승한 4,797을,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7.83포인트 뛰인 15,83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S&P 500지수는 70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7%가량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국채금리 상승에도 1% 이상 올랐습니다. 개장 초부터 테슬라 주가가 차량 인도 실적 호조에 10% 이상 급등하고 애플의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새해 첫 주는 역사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새해 첫 주에 주가가 오른 경우는 11회로 평균 주가 상승률은 1.6%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임의소비재, 금융, 기술 관련주가 오르고 자재, 헬스, 부동산, 유틸리티 관련주는 하락했습니다. 한편 계열 종목 중에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4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13% 이상 올랐습니다. 애플 주가가 2.5% 상승해 애플의 시총은 미국 기업으론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또 오미크론 우려에도 항공주와 여행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는 각각 4%와 3% 이상 올랐으며 카니발의 주가도 6% 이상 상승했습니다.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주가도 5% 이상 올랐습니다. 또 유가 상승엔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슐럼버거 등의 주가도 각각 7%와 5% 이상 올랐습니다.
미 달러화가 가까운 시일 안에 금리 인상 기대감에 따른 강세를 보인 뒤 올 하반기에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우존스에 따르면 마크 챈들러 베녹번 글로벌 포렉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시장이 이미 올해 금리가 7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올 3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3분의 2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과 2월의 인플레이션이 위험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것이 금리 인상 기대치를 뒷받침한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챈들러 전략가는 이어 달러화가 아직은 안정세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경기 추세가 둔화함에 따라 올 하반기 더욱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다우존스에 따르면 JP모건은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11월 6.8%에서 올해 1분기에는 3.5%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천연가스가 이미 하락하고 있지만 유가는 여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에너지의 비중은 2%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은 지난 분기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략 절반 정도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것이었다며 천연가스의 가격이 70% 급등한 부분이 완화되는 것이 이 전망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2015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했던 금 가격이 새해 첫 거래일에도 급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8 50센트 내린 온스당 $1,800 1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약 2주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오늘 장중 금 가격은 심리적 지지선인 온스당 $1,800 아래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종가 기준 $1,800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켰습니다. 금 가격은 주식시장의 강세와 미 국채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새해에도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의 상황과 정책 수립의 골칫거리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에 따르면 아메리벳 증권의 그레고리 파네멜로 금리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이 현 리더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더 나은 미국의 재건 법안에도 좋을 것이 없고 2021년 중간선거로 향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도움이 될 지출조차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파라넬로는 결국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라며 여전히 현금이 너무 많고 재화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새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매출액이 1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글로벌 미디어 CNBC가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무역신용보험사 웨러 에르메스는 오늘 낸 보고서에서 현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반도체 산업이 2019년에 최악의 불황을 벗어난 이후부터 뜨거웠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매출이 올해 처음 6천억 달러를 넘어선다는 예측입니다. 다만 이 보험사는 반도체 제조사가 수요 정상화 같은 리스크를 마주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앞당겨진 디지털 전환 속에서 급증했었습니다. 보험사는 또한 한국이나 대만 같은 주요 반도체 제조국에 타격을 줄 예측 불가능한 랜덤 이벤트가 올해 2022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 제조업 경기 모멘텀이 전월보다 다소 하락했습니다. 오늘 정보 제공업체인 IHS 마켓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는 57.7로 전월 확정치인 58.3보다 낮았습니다. 제조업 PMI는 지난 4월 60.5를 기록한 후 5월부터 7월까지 연달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9월과 10월, 11월에 하락한 바 있습니다. 시안 존스 이코노미스트는 12월 미국의 제조업은 자재 부족과 공급의 지연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며 공급 부족이 여전히 상당하지만 연말에 투입 비용 압력이 완화되는 일부 신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NBA 서부 컨퍼런스 선두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스테픈 커리의 활약을 앞세워 3위 유타 재즈를 제압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어제 유타 솔트레이크시티의 비빈트 아레나에서 열린 NBA 정규리그 유타 재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123대 116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스테픈 커리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28점을 넣었고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158경기 연속으로 3점 슛을 1개 이상 넣어 NBA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경기로 28승 7패가 된 골든스테이트는 2위인 피닉스 선즈와 격차를 1승으로 벌렸습니다. 이번 주 PGA 투어 새 시즌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의 극성에도 불구하고 갤러리 정책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가 하와이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갤러리들은 예전과 변함없이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PGA 투어는 현재 선수들에 맡겨둔 백신 관련 프로토콜을 변경할 계획이 없고 지난 봄부터 허용한 갤러리도 매 대회마다 자연스럽게 키워왔는데요. 2월 초 열리는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선 대회의 티켓과 기업 사전 판매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 와퍼드 비커리지 로드에서 열린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토트넘과 와퍼드와의 원정에서 슈퍼소닉인 손흥민이 선발 출격해 0대0으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어시스트해 토트넘의 5연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2022년 1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41도가량 되겠고 내일 낮 최고 60도가량, 밤 최저기온 44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68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가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다시 60도대 초반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61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는 64도, 해안가는 60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 흐리고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50% 정도입니다. 밤 최저 70도가량 되겠고 내일도 역시 비올 확률이 40% 정도, 낮 최고 7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한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건조특보가 한파특보와 함께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오늘 서울은 영상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고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 후반쯤에 풀리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잠시 후 6시에 2부가 진행되겠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